페트에 담긴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종류에 녹아내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케 김지은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족들의 건강을 신경 많이 쓰면서 음식을 만들어 먹잖아요. 그런데 어떤 음식인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조리가 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가정과 식당에서 피해야 하는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품을 말씀드릴까 해요.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 물품이 주위에 있다면 다시 한번 눈여겨서 피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생수예요. 페트에 담긴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비교적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체감이 안 됐는데 이게 다시 논란이 된 것은 올해 초에 1리터짜리 생수에서 기존 연구 결과의 10배가 넘는 수치인 약 24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2리터짜리 생수를 사용한다고 생각해보면 한 병에 약 50만 개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수치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뒤에도 생수를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제가 여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수병의 온도가 높아지면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플라스틱은 열에 의해서 분해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페트와 같은 일반적인 플라스틱 생수병 재질은 고온에 노출되면 화학 구조가 약화되고 작은 입자로 분해되면서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 입자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실제 연구 결과 50도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된 생수병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가 유의미하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해가 쨍쨍 내리쬐잖아요. 햇볕에 포함된 자외선에 노출되면 이 자외선이 플라스틱 표면을 손상시키고 플라스틱 조직의 화학 결합을 끊어버리는 분해 과정이 촉진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이 증가됩니다. 특히 햇볕에 장시간 노출된 플라스틱병은 이런 영향을 더 크게 받아요. 햇볕에 4주 이상 노출된 플라스틱병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한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4주면은 꽤 긴 시간이니까 뭐 괜찮겠네, 나는 사자마자 먹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수가 생산된 후에 보관되고 유통되면서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는지 알 수가 없고 우리나라가 5월만 돼도 햇볕이 따가워지고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여름에 유통되는 생수는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생수병 사용을 줄이시고 정수기를 쓰거나 스테인리스로 된 물병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로 종이컵과 종이호일이에요. 식당이나 밖에서 일회용 종이컵에 뜨거운 커피나 차를 드셔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 이때 대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음료에 녹아내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종이컵에 85도에서 90도 정도 되는 뜨거운 액체를 100ml 붓고 15분 뒤 형광 현미경으로 살펴보았는데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거의 25,000개나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마이크론보다 작은 서브 마이크론 사이즈의 미세 플라스틱은 약 102억 개나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미세 플라스틱은 팔라듐, 크롬, 카드뮴 같은 유해 중금속을 체내로 운반하는 매개체로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섭취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섭취를 우리가 줄이려면 종이컵에는 너무 뜨거운 것이나 커피나 주스 같은 산성 음료는 가능한 피하고 가능한 차가운 물 같은 것만 드시는 게 좋겠죠. 더군다나 드신다면 너무 오래 담아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산성인 음료수를 먹거나 너무 오랫동안 음료수를 담아두면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종이호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방에서 에어프라이기를 사용할 때 음식 아래 깔거나 프라이팬에서 생선을 익힐 때 사용을 하기도 하죠. 종이호일 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어서 기름이나 양념이 들러붙지 않아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인데 이 표면에 붙어있는 이 코팅된 것이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실록세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말로는 이제 규소 수지, 실리콘 수지라고도 불리는데 독성이나 부작용이 따로 보고되어 있지 않아서 인체에 별로 큰 해는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독일의 유기화학연구소에 따르면 종이오일을 고온에 가열할 경우 음식에서 종이오일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어요. 즉 우리가 에어프라이기나 프라이팬에 쿠키나 피자, 음식 같은 것들 구울 때 종이오일을 많이 쓰는데 그 종이오일에 맞닿은 음식 표면에 수많은 미세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는 거예요. 직접 가열 시에는 160도 이상에서 200도, 300도 이상에서는 완전히 용출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에어프라이어 사용 온도는 대부분 200도 이상인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음식을 에어프라이기에 종이 호일을 담아서 이렇게 하면 대부분 다 녹아 나온다고 봐야겠죠. 미세 플라스틱은 워낙 작은 물질로 온몸 구석구석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딱 어디에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하기가 힘듭니다. 아직도 여러모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확실한 것은 몸에 나쁘다는 증거만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 호일로 조리를 할 때는 160도 이하에서 하시도록 하고, 또한 음식이 충분히 식었을 때 음식을 보관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알루미늄 호일이에요. 알루미늄 호일은 가정에 두고서는 우리가 편히 쓰잖아요. 쿠킹 호일이라고도 부르죠. 이 호일은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 100% 얇은 금속 재질의 시트예요. 원래 용도는 음식을 감쌀 때나 음식의 열을 유지하고 싶을 때, 음식을 덮거나 수분을 오래 보존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냉동 삼겹살이에요. 식당 가서 냉동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쿠킹 오일을 깔고 구워 먹는 경우 많이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이제 비슷한 경우가 양은 냄비가 있는데, 양은 냄비도 알루미늄이 두껍게 만들어진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 용기인 양은 냄비에 오랫동안 요리를 하면 음식에 알루미늄이 용출되고 알루미늄 음식과 함께 먹는 거예요. 현재까지 발표된 식약처의 공식 입장은 음식에 용출된 알루미늄 양이 하루 섭취 허용량에 미치지 못하면 섭취된 대부분은 몸 밖으로 배출되니까 큰 걱정은 하지 말고 단지 조리 시에 염분과 산성을 피하라 라고 발표가 돼 있어요. 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루미늄 용기에 조리해서 먹는 식품들은 대부분 염분이 매우 높죠. 산성도 식품들에 많이 있죠. 우리가 호일에 요리할 때도 소금을 뿌려서 먹는 대패 삼겹살, 양념육, 김치 이런 것들 구워 먹잖아요. 그리고 양은 냄비에도 뭘 끓여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라면 같은 거 끓여 먹죠. 그리고 일회용 알루미늄 용기에 먹는 한강라면, 배달 오븐 스파게티 이런 음식들이 전부 다 염분이 높고 열에 조리해서 먹는 것들 뿐이에요. 다른 중금속보다 알루미늄은 체내 배출이 잘 되는 편이라고는 하지만 이 제품들을 장기간 많이 사용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알루미늄 축적이 일어나서 우리의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이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100% 배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축적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지금은 장기적으로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용품 중에서 건강을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여태까지 계속 썼던 건데 뭐 어떻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유해성이 조금씩 대두되고 있는 지금까지 썼으면 지금부터 안 쓰면 좋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썼던 것을 아예 안 쓰진 않더라도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는 몰랐던 부작용들이 밝혀지는 게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도 조심하는 게 앞으로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오늘부터는 몸에 나쁜 물질들을 가능한 피하시고 건강함으로 가득 채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점의 닥터케이 김지은이었습니다.